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인 연방의원 40여 명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달리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돌을 던져 여성을 숨지게 한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10대들로 최소 차량 7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일부 멜라토닌 제품이 표기된 멜라토닌 함유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도한 멜라토닌 섭취는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경고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핵과 전력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등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역량으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최우선 성과는 차원이 다른 확장 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특히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에서 한미는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등을 함께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북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에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한미는 또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발전시키기로 하고 전략 핵 잠수함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없으며 한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확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전제를 달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답게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았습니다. 공식 환영식부터 정상회담까지 여러 차례 악수와 포옹을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빈 방문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리는 백악관 잔디광장에 태극기를 단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정상이 연단에 오르자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21발의 예포와 함께 두 나라의 국가가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장대를 사열한 두 정상은 환영사와 답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sanctified by the blood of American and Korean troops who fought and defended liberty.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두 정상이 상대방의 연설 도중 서로 박수를 보내고
긴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약 30분간의 환영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엔 두 정상이 보폭을 맞춰가며 정상회담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약 80분간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두 정상과 안보실장,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인수 회담이 열렸고 뒤이어 국무회의가 열리는 캐비닛 룸에서 확대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환영식과 정상회담 내내 두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손을 맞잡거나 가볍게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30여 분간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고 어깨에 손을 올리며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한 연방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40여 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유대를 강조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동반자 관계를 재공약하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등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세대 첨단 기술과 정보 안보의 글로벌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함께 이끌어 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긴밀한 공조는 지난 70년 동안의 성공적인 동맹 관계를 이어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서한은 앤디 김 의원과 영킴,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틸랜드 등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CEO 테드 서렌도스는 지난 월요일 워싱턴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고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콘텐츠 제작을 위해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피지컬 100과 같은 세계적 히트 콘텐츠를 제작한 한국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돈독히 하고 성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월 넷플릭스는 K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올해 34개의 한국 타이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2022년 넷플릭스 가입자의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한국 시리즈물과 영화들은 정기적으로 글로벌 탑10 목록에 올랐으며 또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 중 3개 역시 한국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장난삼아 돌을 던져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모두 10대 고등학생 3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7대의 차량에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한켠에 꽃이 놓여 있습니다. 짧은 추목일기도 눈에 띕니다. 지난 19일 주행 중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 숨진 20대 여성 알렉사 바테를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She was a very powerful person, and all we have are her memories, and I will cherish those to the day I pass. It's a lot. It's to take in a lot because it's close to home. 경찰은 오늘 사건이 발생한 후 일주일 동안 목격자의 증언과 CCTV를 토대로 용의자 수색에 나선 끝에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일당은 18살 조셉 코니카, 니콜라스 미치 카롤치크, 그리고 한인으로 추정되는 제커리 곽으로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용의자들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소 7대의 차량을 향해 장난으로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악의적인 데다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의자들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y first initial reaction when it happened was anger. I thought that, somebody intentionally threw something at my car. These suspects went from place to place to place to place, throwing large rocks through windshields of moving vehicles. We've not seen it before. 한편 지난 2017년에도 청소년들이 유사한 범죄로 체포된 가운데 당시 검찰은 성인에 준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처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의 브라이언 사츠 의원과 공화당 탐 카튼 등 연방 상원 4명은 오늘 공동 제안을 통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현행보다 더 엄격한 연령 인증 절차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미디어 어린이 보호법을 발표했습니다. Social media companies have stumbled onto a stubborn, devastating fact. The way to get kids to linger on the platforms and to maximize profit is to upset them, to make them outraged, to make them agitated, to make them scared, to make them vulnerable, to make them feel helpless, anxious, despondent. 또 법안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13세에서 17세 사이 어린이들이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고 18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추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경찰청이 국제마약사범과 관련한 특별 신고 기관을 운영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유입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 정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사범,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마약과 마약 운송 수단에 관한 정보 등으로 한국경찰청이나 LA 총영사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청은 마약류와 관련한 중요 범죄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시시피 교도소에서 탈출해 목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수감자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힌즈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토요일 22살 딜런 엘링턴이 다른 수감자 3명과 함께 레이먼드 구치소를 탈출했으며 오늘 오전 화재가 발생한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코네이가 2511번지의 주택 안에서 에링턴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에링턴이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후 주택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after we got here, the residence was surrounded. As a result, as you all can see, that the fire did start. There was an exchange of gunfire between the individual inside of the house and sev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on the exterior of the house. 에링턴은 지난 월요일 교회 목사인 62살의 앤서니 와츠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에링턴과 함께 탈옥한 3명은 절도와 불법 총기 소지 등 여러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이들을 목격했다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한 남성이 수십 피트 위에 있는 뉴스 전광판 위에 올라가 위험천만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도로가 폐쇄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어제 오후 6시 23분쯤 웨스트 선셋대로 5800번지에서 한 남성이 KTLA 타워 30피트 높이의 전광판에 올라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광판 위에서 오랜 시간 앉아 프리 빌리 아일리시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 동안 남성을 설득한 끝에 결국 저녁 9시 30분쯤 남성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이 어떤 의도로 타워에 올라갔는지 또 팻말의 의미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국립공원 가운데 요세미티가 가장 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 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 전역 국립공원에서 2천여 명의 방문객이 숨졌고
이 가운데 350명이 캘리포니아주 국립공원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요세미티로 9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어 세코이아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과 골든게이트 국립휴양지가 각각 64명과 48명을 기록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의 이 같은 사망 원인은 추락사와 열사병, 탈수증, 교통사고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성인이나 어린이들에게도 멜라토닌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위험한 수준의 첨가량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멜라토닌 젤리 제품 가운데 25개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88%의 제품이 멜라토닌 함유량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라벨에 표기된 양보다 347%가 더 많은 멜라토닌을 함유한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높은 멜라토닌 함량을 함유한 제품을 섭취하게 될 경우 졸음과 두통,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FDA는 일부 멜라토닌 제품 가운데 마리화나에 함유된 카나비노이드 중 하나인 CBD 함량도 잘못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CBD를 식품에 첨가하거나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나서게 될지 주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 같은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에 핵 자산을 배치하진 않겠지만 한국과의 동맹은 핵 억지력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deterrent. 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조 능력을 키우려는 거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도움이 될 거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논의했다며 러시아에 맞서는 것은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바라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The choices we make today, I believe, are going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our world and the future of our kids for decades to come. That's why this partnership is so important, Mr. President, because we share the same values, the same vision.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나서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사실을 콕 집어서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백악관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이 정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중국의 핵심 입장은 협상을 권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정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의 유라시아 업무특별대표를 우크라이나 등에 파견해 중재 외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对话谈判是唯一可行的出路。
核战争没有赢家，对待核问题，有关各方都应该保持冷静克制。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후 두 나라 사이에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중재 노력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허용한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서방의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8일 이후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영배 의원을 민주당이 복당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4월,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검수완박 법안은 다수당 소속 3명과 다수당 소속이 아닌 3명, 이렇게 3대3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갔고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4대2 구도가 됐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과정이 현재 여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와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도 꼼수 탈당을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당 1년여 만인 어제 민주당은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장본인의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겠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속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도 이은혜는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옥중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내연남 조연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이은혜. 보고독을 먹였지만 실패하자 남편을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 물에 뛰어들게 유도한 뒤 숨질 때까지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1심은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조연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년의 재판 끝에 항소심 법원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하고 끝내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살인을 인정할지 이번에도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이 자신을 따르도록 조종해 아무 장비도 없이 계곡에 뛰어들게 유도했다며 심리 분석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가스라이팅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긴 해도 피해자가 이은혜의 요구를 거부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현재적으로는 아직
법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곡살인이 밝혀지기 전인 2020년 보험사에게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도 여전히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보험금 소송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은혜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한국의 청소년 마약 사범이 최근 4년 사이 3배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마약 사범 130여 명을 붙잡았는데 미성년자가 15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마약을 쉽게 구하는지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인적 드문 골목길. 차량 운전석에 앉은 남성이 흰색 가루가 든 봉투를 꺼내듭니다. 60명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건넨 겁니다. 이곳에서 마약을 건네받았던 남성은 이후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에게서 마약을 받은 미성년자 김모 양. 16살이었던 2년 전 친구에게서 필로폰 투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호기심일 뿐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인 마약 사범들과 만나 필로폰을 2달간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경찰은 김 양에게 마약을 건넨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3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 마약을 받아 투약한 미성년자가 15명입니다. SNS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마약 사범 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동네 친구들을 통해서 처음 필로폰을 접하였고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접하였으나 이후 중독으로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판매책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거래했지만 미성년자들과는 직접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영업활동처럼 공짜 마약을 나눠주기도 했던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 또는 투약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구속 송치한 마약사범 19명 중 상습 투약과 판매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실수라도 마약류를 접했다면 숨기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적극 알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무력 분쟁을 피해서 수단을 벗어나려는 수단 주민들이 국경지대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단 정부군과 반군인 신속지원군이 72시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무력 충돌이 다소 잦아든 틈을 타 주민들은 피난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집트로 넘어가는 국경 검문소는 주민들이 탄 버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요. 일부는 외국인 주요 철수 통로인 홍해 항구 도시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미 수단 주민 수만 명이 남수단으로 대피했고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의 한 유적지에서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묻힌 지 1100년에서 1200년 정도로 보이는 이 미라는 면직물에 꽁꽁 쌓인 채 지하 200m 무덤에서 발견됐는데요. 1000년이 넘었지만 머리카락과 피부 조직도 일부 남아있고요. 사망 당시 나이는 12살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을 앞두고 대관식을 재현한 장난감 블록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 난간에 서 있는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여왕의 모습도 보이고요. 도금된 미니 왕관까지 제작됐는데요. 취임식 다음 날 열리는 콘서트 장면을 만들기 위해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블록이 쓰였는데 콘서트를 관람하는 왕과 왕비의 모습과 오케스트라, 관중의 모습까지 완벽히 재현했다고 하네요. 최근 미국이 해외 비밀 경찰서 의혹 등과 관련해 중국 공무원들을 대거 기소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반발했습니다. 중국 공안부 대변인은 이번 기소는 정치적 농간이라고 주장하며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반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앞서 지난 17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뉴욕 맨해튼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해 기소했고요. 미국 법무부도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협박해온 혐의로
중국 공안부 댓글부대 요원 34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37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체르노빌 인근 도시에서는 과거 원전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이 희생자를 기리는 헌화식을 열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와 세계는 체르노빌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다면서 테러 국가들이 원자력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성년자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 대응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손이 묶인 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는 소년. 경찰이 제지하자 한 번 더 발로 차버립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수갑을 당장 풀라며 욕설을 쏟아내더니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겁니다. 심지어 이 소년 경찰 조끼에 든 무언가를 꺼내기도 하는데요.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벌어진 일인데 관할인 천안 동남경찰서는 사건 경위와 이 영상 유포 과정을 조사 중입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촉법 소년이라면 처벌 안 받는 걸 알고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며 분노했고요. 경찰 대응을 놓고는 참는 게 대단하다는 반응과 함께 공무집행방해로 더 강력히 대처해야 했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오토바이를 막아서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으로 밀치며 나아갑니다. 주변 학생들이 말려도 보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실랑이가 이어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비원을 밀쳐내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연세대 서울 캠퍼스 정문 근처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는 배달기사와 이걸 막는 경비원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연세대 정문 진입로인 백양로는 오토바이는 물론 차량 진입도 제한된 곳인데요. 결국 배달기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서부의 한 고속도로에 장대한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군중이 모인 곳을 따라가 볼까요? 미국 아이다호의 55번. 이곳을 점령한 건 2,500마리가 넘는 양떼입니다. 풀이 많이 나는 곳에서 여름을 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도로 위 차들도 모두 털복숭이 양떼들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가장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 1880년대부터 이어온 전통인데요. 뜻밖의 장관을 목격한 이들은 훈련이라도 받은 듯 줄지어 이동하는 양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사람들. 이탈리아 관광당국이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그런데 화면에 등장한 일부 장면이 이탈리아가 아닌 곳에서 촬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문제가 된 건 와인을 마시는 배경. 이탈리아 인접국 슬로베니아의 한 지역에서 촬영된 걸로 확인됐고요. 누리꾼들은 식탁에 올려진 와인병에 슬로베니아산 라벨이 붙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을 연출한 사람은 네덜란드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몰랐던 걸까요? 이탈리아에선 연출자부터 촬영 소품, 장소까지 이탈리아도 아닌데 괜한 돈만 썼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